스승 그림자도 밟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이요. 요즘 좀 무색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심부름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남미 기자. 아니 김밥 심부름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사실이야라는 질문이 계속 들었던 사례입니다. SNS에요. 한 이용자가 교사 학부모의 그 교권 사례 그 침해집이라는 거기에 나왔던 아주 황당한 사례를 공유를 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교사가요. 체험학습이 열립니다. 이때는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각자 도시락을 준비해 주세요. 점심은 개별 준비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학부모가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김밥 사실 때 우리의 것도 하나 사서 네. 같이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 것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뭐 초등학교 졸업한 지 수십 년 지났지만 저희 때만 해도 네. 이제 선생님 만약에 소풍을 가거나 이러면은 어머니가 선생님 더 하나 챙겨드리자. 아니면 뭐 김밥을 하나 더 싸주시자거나 아니면 과일을 하나 더 챙겨주신다거나 이런 사례로 저는 학교를 다녔는데 네. 아니 선생님 보고 우리의 밥을 챙겨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이 챙길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황당하다면서 사례가 공유된 겁니다. 물론 뭐 교권 사례집에 나온 게 글로 돌아다니는 사례기는 하지만 진위 여부를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게 정말 사실이라면 듣는 저도 너무 황당하긴 한데 교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어요. 내가 이러려고 선생님 만나 굉장히 큰 괴로감에 쌓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진짜 아까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소풍 때 되면은 모든 학부모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 것까지 이 도시락을 써줘가지고 소풍 때 혹시라도 좀 많이 못 먹는 친구 있으면 선생님 주변에 모여서 다 같이 먹고 이런 훈훈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 완전 반대에서 선을 더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요? 뭐 옛날엔 우리가 선생님 도시락 쌌다. 이거 당연한 뭐 반응이고요. 만약에 이 선생님이 실제로 이 김밥을 쌌다고 쳐요. 근데 그게 혹시라도 났어요. 네. 그래서 아기가 아파. 그럼 이거는 이야기가 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자식 도시락도 못 사주는 게 오히려 아동 학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두 번째 아까 그 댓글처럼 허주현 변호사 뭐 사달라는 것도 일단 황당하지만 만에 하나 진짜로 사줬어요. 근데 저 댓글대로 그런데 이거 김밥을 먹었더니 아이가 탈이 났다고 가정하면은 이거 누구 탓이에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교사가 일부 책임을 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댓글도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밥집에서 뭔가 잘못된 재료를 사용해서 김밥을 만들어서 상한 김밥을 줬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김밥집 책임이겠지만 정상적으로 잘 조리된 김밥을 사가지고 왔는데 네. 소풍 가면 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덥고 하면은 선생님이 자기 도시락뿐만 아니라 아이 몫까지 다 보관을 해서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보관상에 심각한 실수가 있어서 이걸 먹고 아이가 탈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 뭐 입증 문제가 남기는 하겠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해서 아이를 챙겨준 건데 법적인 분쟁까지 휘말리게 되고 나중에 뭐 그게 소액이라고는 하지만 치료비라든가 위자료라든가 이런 거 일부 물어주게 된다고 하면 네.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내가 왜 이러려고 선생님 맨날 이런 생각 들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누리꾼들도 더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도한 요구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전체 뭐 유치원이라든가 그 기관 측에서 대응을 해서 들어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정말 사실이면은 아이들 사실 부모를 더 상대하기 힘들다는 교사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연이 알려지니까 나도 비슷한 일 겪었다 이런 공유글이 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지금 뭐 비슷한 사연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 사연을 좀 소개를 해보자면요. 애가요, 학교에 네. 신발 주머니를 놓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애 엄마가 선생님, 혹시 퇴근하실 때 우리 집 경비실에 애 신발 주머니 맡겨주실 수 있나요? 네.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네. 그래서 결국엔 선생님이 이거 경비실 학교 경비실에 맡겨놓을 테니까 어머님이 아이고. 퇴근하시면서 가져가세요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은요. 네. 이 아이 엄마가 교사한테 이 자기의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다. 네. 이것도 황당한데 거기서 이제 당연히 선생님이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만은 나오는 답변이 아니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예? 교장 선생님 번호가 뭐죠? 이렇게 아이고, 따졌다고 합니다. 아유 참 너무 아유, 황당합니다. 지니어부가 진짜 이게 맞다면 너무너무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덜렁 이런 사연들도 있었다고 해요. 저희 작가들이 찾은 사연인데 보니까 덜렁 1,000원을 주고 밥이랑 간식을 사 먹여달라 이런 학부모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저게 사실이면은 요즘 물가에 1,000원으로 뭘 사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사연이 나온 시절이 요즘보다는 물가가 조금 쌌던 시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밥 한 줄에 1,500원 하던 시절인데 요즘에 김밥 한 줄에 보통 4,000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4,000원 비싸져서. 넘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한 줄에 1,500원을 하는데 네. 그 시절에 이렇게 소풍 가니까 학부모가 자기는 바빠서 아이 도시락 쌀 시간이 없으니까 달랑 1,000원 한 장 주면서 밥이랑 간식 좀 사 먹여달라 이런 학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가가 지금보다는 쌌다고 하지만 1,000원으로 김밥 한 줄도 못 사는데 밥뿐만 아니라 간식까지 사 먹이라고 하니까 이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이거 무슨 뭐 법적으로 처벌되는 거 없냐 이렇게 궁금해도들도 하시던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네. 학부모가 1,000원 주면서 우리 애 밥 안 챙겨주면 뭐 민원을 넣겠다라든가 진정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협박을 수반했다고 하면 강요죄로 처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들이 잘 없고 또 선생님들이 학부모를 상대로 형사 고소한다는 것도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이런 요구 자체를 안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자, 그런데 일부 이런 부모들의 지극한 자식 사랑이요. 아니, 학교를 넘어서 이번에 병원에서도 벌어져요. 네, 지난해 이 자신을 치과 상담실장이라고 밝힌 A씨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아이의 기준은 몇 살일까요? 라는 글이었는데 왜 이런 글을 올렸냐? 본인이 일하는 치과에 23살 남성이 온 겁니다. 충치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왔고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충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아 이제 위치와 재료, 비용까지 다 설명을 해주고 이거에 동의를 해서 치료를 다 해준 겁니다. 자, 근데 20만 원 넘게 결제가 됐는데 갑자기 이 남성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는 우리 아이가 뭘 안다고 보호자의 허락 없이 그냥 치료를 하냐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과잉 진료를 한 게 아니냐, 왜 20만 원이나 결제하겠냐면서 환불하러 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성, 이 어머니 실제로 치과에 왔고요. 해당 상담실장은 차트 사본과 진료비를 설명해준 내역들을 전부 다 확인시켜준 후에 보건소까지 신고가 들어가는 걸 해결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몇 살까지를 아이로 봐야 되는지, 23살은 혼자 판단할 수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니 뭐 사실 초등학생이면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한데 23살 남성한테 우리 아이라니 이게 보호자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23살이면요. 법적으로 미성년자 나이 기준을 넘겨도 한참 넘긴 나이입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보호자 동의 없이 만약에 신용카드를 썼다고 하면 나중에 보호자가 이용 계약을 취소하는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23살 남성이 자신의 충치를 치료하는데 의사한테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해서 치료를 했는데 우리 아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를 그렇게 치료하면 어떡하냐 환불 요구한다. 이런 거는 법적으로도 말이 되지 네. 않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가 80대 부모도 60대 보면 자기 아이 같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고 건너라, 빨간불에 건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나 해당하는 말이지 이렇게 자기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비뚤어진 자식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비뚤어진 자식 사랑이라고 하지만 안진영 기자, 우리가 쭉 먼저 학교부터 병원까지 뭐 지극정성인 부모들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분명 부모 마음은 그럴 텐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치료받고 왔어라고 23살 된 아들은 엄마한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어머니는 그때 야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연락해 볼게 했을 때 그 아들은 정상적인 23살의 사고라면은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제대로 치료받고 왔습니다라고 할 텐데 근데 결국은 연락이 오게 만들었죠. 이거 자체는 아이를 정서적으로 잘하지 못하게 만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과잉 보호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혹시 나는 그러지 않은가 한 번쯤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온라인에 올라온 사연이고 진위여부는 더 확인해봐야 된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